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산삼 또는 영한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이 답입니다. 마카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네, 지난 주말 1박 2일 동안 세월호 가족들이 시민들과 함께 안산에서 광화문 광장까지 걸었습니다. 바로 정부의 시행령안 폐기와 선체인양 공식 선언 촉구, 그리고 배보상 절차 중단을 요구하면서 걸었는데요. 삭발을 하고 상복을 입고 그리고 영정을 가슴에 품고 울면서 걸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같이 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그리고 중간중간 음료수라든지 딸기라든지 이런 것들 주시면서 함께 했는데요. 그리고 그 도보 행렬에는 몇몇 정치인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방송을 1박 2일 동안 생중계하면서 눈에 띄었던 게 바로 영정을 가슴에 품고 유족들과 함께 걸었던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의 모습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도보 행진했던 소감, 그리고 이 앞으로 정부의 시행령안 뭐가 문제고 왜 철회되어야 하는지, 왜 폐기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하나 더 장윤선 기자, 우리 안방마님 장윤선 기자의 쾌유를 또 비는 그 내용까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청래 최고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슬픔인 정청래입니다. 참 슬픔인 처음 들어봤죠? 네네, 처음 들어본 단어인데요. 네, 세월호 일주기가 와서 또 슬프기도 하고, 또 우리 장윤선 기자가 아파서 못 나온다니, 이 스튜디오에 들어오는 순간 슬픔이 온몸을 휘감고 있습니다. 네. 눈이 슬퍼 보이세요? 눈이 좀 부은 것 같으세요. 어제 술 펐어요. 술 펐다. 네. 술푼 정청래 의원님, 최고위원님 나오셨는데 어제 술 퍼서 오늘 더 슬프네. 네, 단어 조어까지 하시면서 오늘 우리 팟짱 스튜디오 나오게 주셨는데 들어오시면서 좀 어색하셨죠?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장윤선 기자가 없고요. 있어야 될 사람은 없고 없어야 될 사람들만 있네 여기. 최고위원님이 저까지 한 번에 보내시려고 그러시는데 제가 2달 동안 장윤선 기자, 장윤선 선배가 돌아올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장윤선 기자가 아파서 쓰러졌다고 이 장윤선의 팟짱 없애버리면 더 슬프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은 것을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 잃는 것이다. 장윤선 기자가 하루속히 쾌차해서 제발 이 자리에 없애야 될 사람을 빨리 없애고
본인의 자리에서 네. 본인의 업무로 충실하게 팟짱을 진행하길 바라고 네. 우리 박 기자께서는 네. 장윤선 기자의 쾌의를 비는 뜻에서 네. 항상 이 팟짱 이 자리에 오면 네.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묵념부터 시작하고 네. 방송을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근데 장 선배 오더라도 계속 있으려고요. 옆자리에서. 같이 있으려고요. 왜 있어요? 장 선배 쓰러질까봐 옆에서 지켜보려고 합니다. 예, 하여튼 네. 장윤선 기자가 팟짱을 저도 이제 듣는 애청자 중에 또 하나인데 네네. 참 은쟁발의 옥구슬이야. 아 그렇죠. 네. 목소리가 네. 청랑 하다못해 청래해. 청청래. 네. 제 이름이 나라정 말글청 원래거든. 네. 장윤선 기자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보면 그 청량한 목소리 때문에 네. 항상 맑은 것이 와요. 아 그래요. 네. 네. 아이 청래 같은 목소리야. 네. 이 장윤선 기자가 청래 같은 목소리라는 표현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참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따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래한 목소리 장윤선 기자를 기다리면서 오늘 정청래 최고위원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볼 텐데 이번에 주말에 저희가 정청래 최고위원이 영정을 품고 걷는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도보행진하는 중간에 인터뷰도 했는데 네네. 어떻게 영정을 가슴에 품게 되셨는지. 그것을 말하기 전에 네. 제가 저를 인터뷰한 네. 영상을 봤어요. 아 보셨어요? 네. 언제 그걸 또 찾아보셨어요? 즉각 봤어요. 행진이 끝나자마자 네. 떴더라고. 봤는데 오마이뉴스 창사 이래 네. 최고의 동영상이었다. 아 그리고 네. 그 카메라 기자 있잖아요. 네, 뒷걸음 네. 치면서 마포대교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꽤 길죠. 네. 네. 마포대교가 몇 킬로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한 네. 사람이 대답을 해요. 그럼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누가 대답하죠? 어떤 누구든. 네. 한번 짐작해 보세요. 한 5km? 3km? 자, 그렇죠. 네. 우리 김 기자는 몇 킬로? 몇 킬로입니까? 2kg? 네. 자, 이렇게 한 사람 두 사람한테 물으면 그 틀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근데 7,000명한테 물어요. 그리고 7,000으로 나눠요. 네. 그럼 정확하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몰랐던 사실이네요. 네, 마포대교는 실제로 네. 1.4km입니다. 아 그거밖에 안 돼요? 네, 1.4km인데 네. 이거를 지금 5km라고 했잖아요. 네, 네. 감이 이렇게 다 틀린데 7,000명한테 길어요, 근데. 네, 7,000명한테 물으면 대부분 다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의미에서 집단 지성의 힘이죠.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모이면 네. 정답이 나온다는 거죠. 좀 다른 얘기인데 네. 그래서 통계학으로 보면 네. 7,000명 정도를 물어서 답을 내면 네. 정확하다는 거죠. 제가 통계학과 나왔는데 저 혼자 몰랐던 얘기. 제가 새롭게 네. 주창한 학설. 새로운 통계학설이군요. 통계학설이긴 한데 네. 기존에 있었더라고. 어쨌든 네. 그 1.4km를 뒷걸음 치면서 카메라 기자가 네. 이렇게 걸으면서 감동받으셨어요? 감동받았어요, 진짜로. 네, 저희 강신우 기자라고 저희 방송팀 기자인데요. 네. 네. 근데 저 인터뷰했던 기자가 누구죠? 곽승희 기자입니다. 곽승희 기자. 네. 그 기자한테는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근데 그 카메라를 네. 계속 그 우리를 놓치지 않고 그거 힘들어요. 1.4km 네. 뒷걸음 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계속 불안했는데 네. 제가 이제 영석이 그 영정을 목에 걸고 네. 걸었잖아요. 옆에 이제 영석이 엄마가 그러는데 뭘 느꼈냐면 네. 이렇게 뒷걸음 치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영석이 엄마가 계속 손짓을 하는 거야. 위험하다고. 그 거의 본능화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네. 그러니까 그 유가족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그런 안전에 대한 이런 생각 이것이 네. 온몸에 체화돼 있더라고. 영석이 엄마도. 우리 기자가 다칠까봐 계속 다칠까 봐. 손짓하시고 조심하라고 계속. 하시는 게. 네, 그 영상이 보면 네. 맞아요. 계속 손으로 이렇게 손짓. 손짓 하고 있는 게 나올 거예요. 정말 고맙네요. 네. 어머니께. 예. 네. 이렇게 1박 2일은 다 못 걸으셨지만 체력상 서울에서 걸으셨지만 네. 걸으면서 좀 어떠셨어요? 원래는 네. 그 안산 분향소에서 이제 광화문까지 네. 걸어볼까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한번 걸었어요. 아 작년에요? 네, 분향소부터 광명 체육관까지인가 이렇게 걸었는데 네. 막판에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리고 최민희 의원은 그 다쳐가지고 병원 갔고. 네. 그런데 그럼 마지막을 못 걸을 것 같더라고. 네. 그래서 그냥 죄송하지만 여의도 공원부터 광화문까지 걸었는데 뭐 이번에 제가 그냥 그 유가족 분들하고 얘기할 때는 네. 항상 눈물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농담도 하고 예.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웃으면서 이제 영석이 엄마하고 이제 친하니까 네. 이제 영정 이렇게 목에 걸고 네. 계속 손잡고 이제 걸으면서 가끔가다 이제 내가 농담도 하고 네. 머리 깎으니까 뭐 그래도 이쁘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걸었는데 네. 전에 느끼지 못한 또 두 가지를 느꼈어요. 하나는 두 가지요? 예. 하나는 제가 이렇게 걸으면서 제가 사방팔방을 다 봤죠. 네. 근데 이번에는 시민들이 걷다가 멈춰요. 멈춰요? 멈추고 왜요? 시민들이 이렇게 그 길을 가다가 멈추고 행진 네네. 일행을 봐요. 네네. 그리고 삭발한 엄마들의 모습을 보고 영정을 보면서 네. 손수건으로 계속 눈물을 훔치는 장면을 계속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영석이 엄마한테는 그랬지. 저기 보라고 시민들의 홍이 좋다고 네. 감동을 많이 받은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진짜 어느 나라에서 유가족이 상복을 입고 이건 영정의 가슴을 품고 역사상 걷으니까 아마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그 아이 잃은 엄마들이 아빠들이 삭발하고 영정을 걸고 그것도 200여 명이 그렇죠. 행진을 한다. 이거는 처음 있는 일일 거고 앞으로도 없어야 될 없어야 되고 없겠죠. 일이에요. 네, 이 대한민국의 유가족으로 산다는 게 그렇습니다. 너무 슬퍼요. 근데 이제 더 슬픈 게 실종자 9분 아직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다윤이 엄마하고 은하 아빠 엄마 이렇게 좀 보면 그분들이 뭘 바라는지 아세요? 유가족이 되는 거예요. 유가족이 되고 싶다. 유가족이 되고 싶다. 이게 있잖아요. 너무 슬퍼요. 그게 이제 문장이 성립을 안 하는 문장이잖아요. 네. 사실은 이게 비문이야, 비문. 어느 누가 엄마가 그 말만 들어보면 비문이죠. 나는 유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뭐야? 그래서 내가 다윤이 엄마 그 사연을 트위터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제목 유가족이 되고 싶어요. 하고서 다윤이 엄마의 그 슬픈 멘트를 썼는데 유가족이 되고 싶어요라는 글만 보고 뭐 일변지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저를 공격한 적이 있어요. 다 읽어보지 않고. 참 이런 유가족분들 실종자 가족분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또 글들이 너무 많고 그런 댓글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시민들의 그 반응을 하나 좀 보았고 또 하나는 제가 그랬어요. 그 영석이 엄마한테 그랬나? 유가족한테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삭발을 다 할 생각을 했냐? 그리고 영정을 들고 이렇게 행진을 할 생각을 했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건 언론사상 최초 또 공개네. 네, 그런가요? 네. 단독인가요? 예. 정부가 하는 짓을 봐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렇게 단호한 의지를 표명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1년 이렇게 오시면서 일주기를 앞두고 시행령도 이렇게 됐지. 배보상 뭐 얘기를 뭐 8억 뭐 10 이렇게 꺼내는 순간 이건 앞두고 이건 아니다. 그렇죠. 이건 아니다. 이거 일주기를 앞두고 이것은 진상 규명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결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족들과 얘기했는데 큰 이견 없이 모두 다가 좋다. 그럼 우리 뭘 해도 우리 못 하겠냐. 머리 깎지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목숨까지 내놓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런 결정까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하고 참 대단하다. 나 스스로도 감동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더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는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의 이번에 아마 국민들도 많은 것을
느꼈을 겁니다. 아마 유가족들이 삭발하고 행진하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유가족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진실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있다. 이런 것을 아마 국민들도 큰 슬픔과 큰 충격과 큰 감동으로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광화문 광장에 가서 제가 또 느낀 게 뭐냐면 그 앞에 나와서 발언하고 하시는 분들이 다 유가족이거든요. 네네. 어느덧 이분들이 투사처럼 그리고 무슨 시민단체 활동가처럼 너무 말을 그 조리 있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분들이 얘기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제 평범한 가정주부였고 엄마 아빠였는데 우리도 1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느 누구 못지않은 활동가들이 다 돼 있었어요. 벌써 1년이 됐잖아요. 그동안 수없이 나와서 소리 지르고 단식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호소를 했고 나보다 훨씬 더 말씀들을 다 잘하시더라니까. 네, 정치인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보다 말씀을 더 잘하시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내몰았습니다. 이 정부가 내몰았어요. 아니, 원래는 평범한 그냥 가정주부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원래 마이크 잡으면 말도 잘 못하고 제가 할 말은 많은데 말이 안 나와요 하고 마이크 그냥 내려놓고 원래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너무 절절히 가슴속에 할 말들이 많아진 거예요. 맞아요. 분노도 많고. 네. 그러니까 참사 1주기가 다가오면서 더 다급해지고 이대로 가다간 정말 진상규명 안 되고 묻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아니 근데 그나저나 정봉주 전 의원은 삭발을 했더라고요.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최고위원께서는 뭐 삭발할 생각이 없었나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래서 그날 뭐 몇몇 유가족 엄마들도 그러고 반 농담으로 아니 정봉주는 삭발했는데 왜 정청래는 뭐 생각이 없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한마디로 그랬어요. 정봉주가 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네, 라이벌 의식이 아니 그게 아니고 느껴지는데요. 정봉주가 나를 따라서 해야지. 내가 정봉주를 따라서 할 수는 없잖아. 내가 키도 크고 얼굴도 큰데. 네, 오늘 왜 정청래 최고위원이 삭발 안 했는지 그 이유를 저희가 단지 하나 이유예요. 정봉주 했기 때문에 안 해. 네,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장윤선의 팟짱. 아니 최고위원께서는 단식을 24일 하셨죠? 네. 하여튼 24일 동안 단식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특히 뭐 유가족분들하고 같이 단식하시면서 또 도보 행진도 하고 세월호 참사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오셨는데 뭐 저번 주인가요?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 이석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오셨을 때도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때 뵀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 유가족 그 대표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항의할 수 있는 사람도 많지는 않아 유가족한테. 그렇죠. 제가 안전행정위원회잖아요. 그런 경찰 담당이야 제가 소관 상임위가. 근데 나한테는 사전에 신고를 하고 뭐 쳐들어가든 말든지 해야지. 나한테는 아무런 신고도 없이 갑자기 그렇게 쳐들어가면 도대체 나는 뭐 하라는 거냐. 얘기를 해주고 가야지. 얘기를 해주고 가야지. 그래서 엄청 항의를 했어요. 경찰한테 항의한 게 아니고 유가족분한테 항의를 했군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일정이 있잖아. 약속이 있고 그날 또 하필이면 내가 무슨 주최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청운동에서 난리가 났다고 이제 이 보고가 들어오는 거야. 보좌관들한테. 그래가지고 뭐 경찰들한테 뭐 유가족이 맞았다고도 그러고 뭐 했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좀 화가 나더라고. 아니 사전에 미리 나한테 얘기를 하고 신고를 했으면 내 약속을 좀 취소하거나 조정하고 내가 나가잖아 현장에. 그래서 그러면 안전하게 보호를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일단 수습은 해야 되잖아요. 막 유가족들이 막 다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경찰청장한테 전화를 했죠. 직접 전화하셨어요? 네, 전화를 했죠. 어제도 전화를 했어요. 그래요? 그 세종시 관련해서. 연담 그래서 이제 경찰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식 잃은 어미 아비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봐라.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분들이다. 근데 경찰이 거기에 FM대로 원리 원칙대로 해서 뭐 어쩌자는 거냐. 경찰은 거대 권력 아니냐. 그러니까 좀 경찰도 억울하더라도 좀 견뎌라. 그리고
현상을 유지해라. 네. 그리고 그냥 그 상태로 있고 경찰도 도발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했더니 뭐 그렇게 그렇게 하겠다고. 네. 그래서 그 청운동에서도 밤 10시에 전화한 것 같은데 네. 그 이후로는 뭐 이렇게 큰 충돌은 없었던 것 같고 어제도 이제 세종시에서 네. 이제 몇몇 유가족이 뭐 팔도 비틀리고 뭐 이렇게 잡혀가고 연행되고 예,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네. 그 회의하고 있는데 유민 아빠한테. 네. 그래서 이제 회의하고 있는데 막 이게 내 발언 시간인데 막 전화가 왔었는데 유민 아빠가 전화가 네. 얼른 받아가지고 유민 아빠 웬일이야 했더니 네. 다급한 목소리로 형님 큰일 났어 막 그러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뭔 큰일 나 그랬더니 세종시에서 유가족들 막 경찰들이 때리고 막 네.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하고 잠깐 좀 천천히 얘기 좀 해봐요. 좀 네. 그랬더니 민호 아빠가 막 얘기하더라고. 몇 명 잡혀가고 예. 시행령 폐기 뭐 이런 거 자기도 주장하러 왔는데 네. 그게 다시 전화를 했죠 제가. 다시 누구한테 전화하셨어요? 경찰청장한테. 경찰청장 또? 또 네. 전화했어요. 그래서 그 유가족들 잡아가서 정부한테 좋을 게 뭐가 있냐. 유가족들이 그 절절한 심정을 좀 이해를 하고 빨리 풀어주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렇게 알겠다고.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충남 경찰청장이 또 전화를 하셨더라고. 아 그래요. 그래서 유가족들 네. 바로 풀어주는 걸로 조치를 했으니 네. 원인 그렇게 좀 아시고 하여튼 뭐 유가족들 저희들도 왜 이렇게 아프게 저희도 하겠습니까? 근데 네. 유가족 몇 분이 이렇게 담을 넘어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희는 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경찰로서는. 그래서 어쨌든 알았고 잘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빨리 풀어줬어요 어제. 네, 정청래 최고위원 덕분에 경찰들이 도발을 하지 않고 제 덕분은 아니고 네. 그냥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측 간사. 네. 근데 경찰들도 사람들이 뭐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유가족들의 아픔 이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죠. 경찰도 네. 사람인데. 근데 이제 자기들의 항변은 네. 공무집행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도 제가 안행이 간사로서 이해를 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나 네. 힘센 사람이 많이 가진 사람이 거대 공권력이 좀 참고 견디는 네. 그런 게 좀 필요하다. 특히 유가족들한테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번 주 토요일에도 유가족분들하고 시민분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모여서 그러면 청와대 규탄 집회를 할 것 같은데 그때도 좀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여튼 청운동에서는 그날 아침에 그래 갔잖아요. 밤에 네. 그런 일 있고 아침 일찍 이제 출근하자마자 가서 하여튼 엄중 항의를 했어. 네. 유경근 집행위원장한테 이런 경우가 어딨냐. 네. 나한테 사전 신고를 안 하고 그런 경황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나한테 신고하고 뭘 행동을 해라. 네. 그렇게 얘기했지. 엄중 항의. 유가족들에게 엄중 항의. 이거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것도 처음인가? 네. 세월호 1년 동안 유가족들에게 네. 엄중 항의한 국회의원이 있었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 유가족 여러분들이 정말 이건 안 된다고 소리쳐 외치는 게 바로 정부가 입법 예고한 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입니다. 네. 그 의원님도 계속 살펴보셨을 텐데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이것도 아주 자료까지 가져오셨어요. 칼라풀한 인쇄 자료까지 가져오셨는데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이 세월호 특조위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이렇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밑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 하위 조직에 조직에 4개로 나눠져요. 네. 사무처, 진상규명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지원 소위원회 이렇게 4개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게 돼 있고 위원회에서 이것을 핸들링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그 원래 시행령 아니에요. 세월호 진상조사 조사 특위에서 내놓은 의결안 아닌데 해수부 시행령안은 이게 뭐냐면 이걸 다 없애버리고 사무처가 모든 것을 통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하는 게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고 사무처에서 다 조정한다고요? 네. 실무라인을 장악하는. 근데 사무처는 새누리당 추천 민간 인사고 그리고 사무처 밑에 기획조정실이라는 걸 뒀어요. 그리고 이 기획조정실은 공무원이야. 파견 공무원.
그래서 네.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실무 라인을 다 장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네. 진상규명소위원회는 위원장만 있고 네. 안전사회소위원회도 위원장만 있고 지원소위원회도 사람들이 없어요. 위원장만 있어요. 그냥. 위원장이 있고. 예. 그러니까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사무처가 장악하고 그 사무처 밑에 기획조정실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무처는 새누리당 추천 그렇습니다. 인사고요. 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기획조정실은 공무원이 와서 네. 자리를 잡는다.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은 공무원을 조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책임을 물어야 될 사람들이 네. 스스로가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아니 이런 조직 개편 어떻게 보면 이 시행령에 나온 이 조직도 때문에 유가족들이 많이 반발하고 계신데 이러면 진상규명은 물 건너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120명에서 90명으로 줄였다. 줄이고, 예산도 줄어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민간인보다는 공무원 비중을 높였다. 이런 것은 네. 어떻게 보면 솔직히 그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지엽적인 문제고 네. 핵심은 말씀드렸던 4개의 독립기구 네. 사무처, 진상규명소위원회, 안전사회소위원회, 지원소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네. 이거를 사무처로 퉁쳐버리고 그리고 사무처 밑에 기획조정실을 네. 만들어 놓고 모든 걸 통제하겠다. 이런 거고 네. 사무처 밑에 진상규명국이 또 하나 있어요. 네. 위원회가 아니라 낮은 국으로 격화시켜서 격화시켰네요. 거기에 조사 일과가 있어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조사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조사 일과. 네. 이것도 공무원입니다. 그래요? 네. 아니 조사 그럼 일과장도. 뭐 새누리당 추천 인사를 머리로 두고 네. 그 밑에 공무원들이 다 조사하겠다. 네. 그러면 민간인 추천, 그러니까 민간인들은 뭘 하나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조사위원회는 뭐 할 게 없나요? 네. 뭐 밑에서 네. 이렇게 되고 또 핵심 문제가 뭐냐? 네네. 이거 어디 갔지? 우리 보좌관이 적어줬는데. 아침에 공부하고 오셨어야 되는데. 네? 네. 이게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네. 시행령 이렇게 세월호 진상조사 특위하고 네. 지금 시행령하고 특히 이제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요? 네, 원래 세월호 진상조사 특위의 시행령은 네. 원인이 뭐냐, 진실이 뭐냐 이것을 그래서 진상 규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주 목적이거든. 네. 이 활동이. 근데 정부 시행령안은 정부 자료 분석 이게 목적이에요. 아니 웃기잖아.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무슨 정부가 한 걸 분석하는데 그게 무슨 특별조사위원회인가? 우리 보좌관이 그 적어줬는데 정확한 문구가 그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내가 기억을 했어. 네, 아무튼 이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공무원들이 와서 조사를 하겠다. 근데 그 조사도 아니고 정부가 했던 걸 그 결과를 분석하는 거. 그래서 네. 이 정부 시행령에 대해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또 의결을 해서 낸 입장이 있어요. 어떤 거죠? 네. 핵심이 이겁니다. 네. 입법 예고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철회 요구 결의문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 당이나 네. 새누리당이 추천한 분들의 위원회에서 결의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합동으로 만장일치로. 네. 그래서 핵심이 이겁니다. 정부 시행령안은 네. 각 소위원회 위원장의 해당 국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을 삭제하는 대신 네. 파견 공무원인 기획조정실장에게 각 소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네. 기획조정실장이 각 소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한편,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기획조정실장은 누구라고? 공무원입니다. 파견 공무원. 네. 파견 공무원. 아까 한 편까지 읽었죠? 네. 그 다음에 쉼표가 있네. 네. 쉼표. 다음에 사무처의 기구와 영시행시의. 네. 영시행시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원래는 시행령이잖아. 네. 근데 앞에 오면 두음법칙에 의해서 리을이 이응으로 돼. 그래서 영시행시가 아니라 영시행시의 네. 정원을 축소함으로써 위원회의 실질적인 조사 업무 수행 등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다음에 쉼표가 있어요. 네. 핵심 직위에 파견 공무원을 배정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 등이 있어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 철회 요구를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네. 꼼꼼하게 읽어주셨어요. 심표까지 다 읽어주셨는데 네. 도움법칙까지 포함해서 네. 정말 정부가
진상규명 의지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그렇습니다. 되네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입법 예고한 해수부 시행령, 네. 해수부 이 시행령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시행령이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압축 요약해서 네. 명언을 남겼죠. 이것은 시행령이 아니다. 네. 통제령이다. 오늘 말씀이 정말 주옥 같습니다. 네. 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계속 쏙 들어오는데요. 네. 통제령.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통제령이다. 정말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대로 가면은 안 되겠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대로만 안 돼요. 이거. 네. 안 되고 이것은 진상규명 하지 말자는 거지. 아니 이거 뭐 장난도 아니고 이거 네.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장윤선의 팟짱. 그리고 이게 국회에서 네. 입법기관 우리 여야 국회의원분들이 열받아야 돼요. 분노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세월호 특별법을 여야 국회의원들이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그 특별법을 뒤흔드는 네. 정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처럼 보이는 네. 시행령안이 어떻게 몰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네. 생각이 났어. 네. 헌법재판소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헌법 정신에 맞게 법이 만들어졌느냐. 네네. 그래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은 국회 내에 네. 모법 재판소를 만들어야 되겠어.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거야. 모법 재판소. 네. 그러니까 뭐냐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잖아요. 네. 그 법의 취지에 맞게 네. 시행령이 만들어졌느냐 하는 그렇죠. 것을 심판할 수 있는 네. 국회 내에 모법 재판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네. 오늘 팟짱 나오셔서 하나 건져가셨네요. 네. 모법 재판소를 만들어야 되겠어. 진짜, 왜냐하면 예. 모법에 위반하고 있어요, 이건. 네. 오늘 참 팟짱 진행하면서 땀나는 거 정말 처음입니다. 이 정청래 최고위원 모시고 방송하니까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 네. 아니 의원님, 네. 이제 세월호 특별법 네. 이게 모법을 뒤흔드는 시행령안 앞으로 지켜봐야 될 텐데 네. 이게 만약 정부가 밀어붙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도 밀어붙여야지 뭐 안 되는 걸로. 네, 이 대포 정청래 최고위원이 밀어붙인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것대로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이대로 하면 뭐 되겠어요. 그리고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뭐 세월호를 인양하겠다. 네, 인양 검토하겠다. 그리고 얘기했죠?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유승민 다 뭐 인양하는 게 맞다. 어떻게 세월호 보십니까? 선체를 인양하면 계속해서 많은 진실이 드러날 거예요. 뭐 이런 장난질 아무 의미 없어요. 해수부 계속 뭐 이렇게 시행령이 아니라 통제령 내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뭐 아무 의미가 없는 이런 행위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미 됐고 그 김은남 그 농해수위원장이 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3차원 영상으로 지금 그 만든 세월호 그 그림도 오늘 다 보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인양을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고 그리고 세월호 주변이 다 뭐 바위나 암초 이런 게 없고 평범한 평지에 지금 1m 정도 밑에 박혀서 있는 거고 44m 밑에 가라앉아 있다는데 선체 인양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됐기 때문에 인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범죄가 발생해도 그 현장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현장 감식을 해야죠. 현장 감식을 마찬가지로 세월호 그 선체를 인양하면 그 자체에서 많은 진실의 열쇠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통제령이 있는 것은 이건 뭐 효과도 없고 이렇게 되지도 않을 거 가지고 빨리 해수부는 정신을 차리고 이거 있잖아요. 왜 그리고 다시 만드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세월호 특조위에서 만든 시행령이 있어요. 있죠. 그것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것도 무슨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파견하는 분들로만 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여야가 추천한 한 분들이 다 만장일치로 만들었는데 그걸 그냥 수용만 하면 될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답답합니다. 이제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뭐 정청래 최고위원이 앞으로 그 세월호 문제 관련해서 어떤 활동을 하실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일단 4월 13일 날
대정부 질의 첫날 네. 제가 출격을 합니다. 네. 비행기 국회 본회의장 그 대포화를 싣고 네. 본회의장에 출격을 하는데 네. 그때 이제 주로 세월호 일주기 관련해서 세월호 문제를 주로 이제 다룰 네. 것이고 정부를 상대로 따끔한 네. 이런 질책과 속 시원한 질책, 속 시원한 네. 대포알 같은 강슛 뭐 이런 것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일단 그리고 뭐 그건 대정부 질의를 하는 건 하는 거고 네. 어쨌든 세월호 선체 인양 방침이 이제 방향이 잡힌 게 다행스럽고 그리고 이제 인양하는 과정 속에서 또 많은 논란이 있을 거고 네. 또 인양을 하고 나면 사실상 많은 국민들에게 충격을 줄 내용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세월호 선체를 인양한 다음에 제가 이제 미리 걱정하는 건데 네. 그것을 어디에다 둘 것인지 진도에다 둘 것인지 네. 안산에다 둘 것인지 인천 출발지에다 둘 것인지 네. 이제 그런 것도 상당히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의견들이 분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또 그렇게 하기보다는 미리미리 네. 제일 중요한 건 유가족들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그것도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국론 분열 없이 네.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또 유가족들이 또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네. 또 추모 공원, 추모 박물관 또 이런 것도 생각하게 하세요. 그래서 네. 해야 될 일이 앞으로도 많이 있고 네. 올해 끝날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세월호 네. 문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으시죠. 해야 관심을 갖고 네. 계속 저도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세월호 그 침몰하는 그 장면을 제 의원회관 제 방에서 생중계를 계속 지켜봤거든요. 네. 지켜봤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아 이것이 나의 일인지 내가 해야 될 일인지. 네. 근데 어쨌든 24일간 단식을 하면서 정치인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간으로서 또 아빠로서 네. 남편으로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런 생각을 24일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모든 걸 비웠잖아요. 그렇죠. 11.5kg인가 네. 12kg인가 이렇게 몸이 빠졌는데 내려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려놓고 네. 모든 걸 비운 거 아니야. 네. 그 상태가 되니까 많은 알찬 생각들이 밀려오더라고. 네. 그러니까 너무 차 있었군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비우고 내려놓으니까 네. 좋은 생각들, 아. 바람직한 옳은 생각들, 네. 괜찮은 이런 알찬 생각들이 이렇게 빈 몸에 채워지더라고. 네. 그러면서 잘 살아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님 활동 저희 네. 팟짱에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만 보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네. 이제 멘트까지 조정해 주시는 네, 정청래 최고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 팟짱에서 네.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근데 장윤선 기자는 네. 요때쯤 되면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으면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박 기자는 왜 그런 거 주문 안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장윤선 선배의 했던 대로 네. 의원님 할 얘기 있으면 마지막 하세요. 팟짱 청취자 여러분, 장윤선 기자가 지금 몸이 아파서 잠시 2달간 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땜빵 대타로 온 박정호 기자 무지하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윤선 기자 때 들었던 청취자들은 최후의 1인까지 단 한 명이 빠짐도 없이 박정호 기자가 진행하는 팟짱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과 신뢰를 보내주시고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I will be back.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